요즘 비트코인 시장을 보면은 마음 편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가격은 오를 것 같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지루한 횡보 구간을 반복하면서 사람을 자꾸 지치게 한다. 뉴스를 켜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야기부터 나온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한다. 쉽게 말하면 요즘은 미국 쪽에서 비트코인을 파는 사람이 많다는 신호다. 특히 ETF를 통해 들어온 기관 자금이 연말을 앞두고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뉴스를 보면은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한다. 미국이 파는 거면은 뭔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아직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예전엔 그랬다. 뉴스 한 줄에 마음이 먼저 흔들렸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기사를 보면은 생각하는 순서가 조금 달라졌다. 나는 먼저 이걸 본다. 지금 나오는 이 매도가 비트코인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잠시 현금을 정리하는 과정인지를 말이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아빠의 입장에서 그리고 오래 들고 갈 생각으로 비트코인을 보는 입장에서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기사의 핵심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조정은 전 세계가 동시에 공포에 빠진 상황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 먼저 매도가 나온 상황이라는 점이다. 그걸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래소다. 여기 가격이 글로벌 평균보다 높으면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사고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낮아지면 미국 쪽에서 팔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은 그 프리미엄이 낮아졌다. 즉 미국 투자자들, 특히 ETF를 통해 들어온 기관 자금이 연말을 앞두고 차익을 실현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건 연말이면 항상 벌어지는 일이다.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세금도 계산해야 하고 변동성이 커지면 잠시 위험 자산 비중을 줄이고 싶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가야 한다. 이 매도는 비트코인이 필요 없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다.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해서 나오는 움직임이다. ETF 자금이 빠지면 그 비트코인은 실제로 시장에 나온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눌린다. 이건 시장 구조에서 늘 반복돼 온 현상이다. 비트코인이 실패해서 나타나는 신호는 아니다. 나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늘 과거 사이클을 떠올린다. 2013년에도 그랬다. 가격은 고점 대비 80% 넘게 빠졌고 시장은 끝났다는 말로 가득했다. 2017년에도 똑같았다. 2만 달러에서 3천 달러대로 내려오는 동안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반복됐다. 2020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코로나 쇼크로 하루 만에 반토막이 났고 그때도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인은 끝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항상 같은 사실만 남았다. 가격은 회복됐고 네트워크는 더 커졌고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마다 변한 건 하나였다. 사람들이 흔들릴 때 물량의 주인만 조용히 바뀌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은 누군가가 팔았다고 무너진 적도, 시장이 흔들린다고 사라진 적도 한 번도 없었다. 왜 그럴까?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비트코인은 개수가 정해진 자산이다. 총 발행량은 2100만 개. 이 숫자는 이미 코드에 새겨져 있다. 누가 원한다고 바뀌지 않고 누가 불편하다고 수정되지도 않는다. 회의를 열어서 늘릴 수도 없고 위기가 왔다고 해서 잠깐 예외를 둘 수도 없다. 시스템 자체가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 만들어지는 비트코인의 양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공급 속도는 더 느려지고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더 귀해진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다. 세상의 대부분의 자산은 필요해지면 늘릴 수 있다. 돈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결국은 정책과 자금에 따라 공급이 늘어난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르다. 필요해질수록 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더 구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수록 시장에 남아있는 물량은 줄어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희소성은 더 또렷해진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누군가의 약속을 믿는 자산이 아니라 정책을 믿고 맡기는 자산도 아니다.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규칙을 믿는 자산, 말하자면 시간 그 자체를 믿는 자산에 가깝다. 그리고 이게 핵심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 만들어지는 비트코인은 하루에 약 450가의 수준이다. 1년으로 따지면 대략 30만 개도 안 된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하루에 움직이는 돈의 규모를 생각하면 이건 거의 없는 수준이다. 큰 기관 하나가 마음먹고 들어오면은 며칠 만에 흡수될 수 있는 양이다. 그런데 이 공급은 앞으로 더 줄어든다.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은 새로 나오는 속도가 느려지고 구할 수 있는 물량은 점점 줄어든다. 반대로 수요는 어떻나? ETF가 생겼고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길이 열렸다. 연기금, 보험사, 장기자금을 운용하는 곳들도 이 시장을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요즘은 국가 단위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나온다. 준비자산, 보조자산 혹은 최소한 무시할 수 없는 자산으로 말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공급은 점점 줄어드는데 수요는 시간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이 구조에서는 가격이 당장 움직이지 않아도 물량의 가치는 조용히 쌓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관들은 사람들이 지쳐 있을 때 들어온다. 화제가 될 때가 아니라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말이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실제로 ETF 하나만 봐도 하루에 수천 개 단위로 비트코인을 흡수하는 날들이 반복된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구조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왜 흔들릴까?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는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보기 때문이다. 오늘 오르냐, 내일 떨어지냐, 이번 달 수익이 얼마냐를 먼저 본다. 반면 기관은 다르다. 기관은 가격보다 구조를 먼저 본다. 지금 싸냐 비싸냐 보다 이 자산이 5년, 10년 뒤에 어디에 서 있을지를 본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반복된다. 개인들은 지루한 횡보에 지치고 뉴스 공포에 흔들리고 이게 맞나? 싶어서 내려놓는다. 그 사이에 기관들은 천천히 담는다. 가격이 급등할 때가 아니라 아무도 관심 없고 사람들이 지쳐 있을 때 말이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낮다는 건 다들 비트코인을 버린다는 뜻이 아니다. 잠깐 쉬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에 가깝다. 오히려 나는 이럴 때일수록 비트코인의 성격이 더 분명해진다고 생각한다. 법정화폐는 연말이 되면 항상 정리 대상이 된다. 쓸 만큼 쓰고 남은 건 계산하고 다음 해를 준비한다. 반면 비트코인은 다르다. 연말이 되면 이걸 왜 들고 있었지?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들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자산이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 비트코인이 필요한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이 자산은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부채, 누군가의 결정에 내 인생 자산이 묶이지 않게 해준다. 비트코인의 진짜 경쟁력은 시간이 내 편이 된다는 점이다. 급할 필요가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버티면 된다. 나는 이럴 때마다 아이들을 떠올린다. 이 돈을 왜 지키고 싶은지, 왜 쉽게 팔고 싶지 않은지 스스로에게 다시 묻게 된다. 비트코인은 빨리 부자 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국가보다 오래 갈 수 있는 가치 저장의 실험에 가깝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와도 나는 겁먹기보다는 오히려 차분해진다. 지금은 소리 없이 사람들이 자리를 바꾸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서 항상 다음 장이 열렸다. 나는 오늘도 가격보다 시간을 본다. 뉴스보다 본질을 본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읽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